이번 시간에는요, 위기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기와 위기 개입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기의 정의. 자, 선생님들, 위기 뭡니까? 지금까지 삶을 이어가시면서 또는 학교 생활 하시면서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도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살면서 위기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를 반드시 알게 되죠.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위기는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의 정의는요, 삶의 목적에 장애가 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위기가 아니죠. 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처하려고 막 했는데 해결되면 그건 위기라고 볼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또는 그 해결하는 모든 상황의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을 모를 때 이럴 때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어떤 위기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다양한 위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위기를 경험하시면요. 기본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뭐냐? 여기 붉은 색깔 보이죠? 예. 정서적인, 행동적인, 인지적인 역기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겪게 되면 뭘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요. 단기간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 또는 위기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요. 장기적인 관점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요. 단기간 해야 됩니다. 단기간 접근이고 특히나 8주 이내에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위기 개입에서는 꼭 중요하게 내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표적화해야 되는 거고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을 가지고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위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요. 위기 이전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걸 생각 안 하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위기 개입에 있어서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청소년이 있어요. 이 친구는 5년째 공부를 못합니다. 꼴찌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죽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요. 집에서 공부 못하는 아들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용돈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들 이 개입하는 개입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몇 등까지? 1등? 2등? 3등? 아니면 그 가족 내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의 가족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위기 개입은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친구가 단순히 지금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또는 책이 없고 또는 책을 보려고 하는 노력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위기 개입의 원칙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임자,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반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꼭 기억하셔야 될 위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위기 관리의 예입니다. 학교 내에서 자살 시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교내 자살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쉬.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또 딴 반 아이들이 알 수 없도록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교장 선생님이 밖에 이야기가 새지 않도록 통제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며칠 지나고 나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 학부모들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내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요.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할 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시도한 학생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또 하나는 그 시도한 학생을 누군가 봤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나 주변 친구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개입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관리자급, 책임자가요. 위기관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살 예방이나 위기 중재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요.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반드시 이루는 이런 것들이 위기관리의 기본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런 과정일 것 같아요. 도식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살 관련 행동이나 또는 자살 시도에서 사망했거나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을 하시겠죠. 소방서에 연락하시고 또는 연락한 이후에 경찰서에 연락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 위험성이 낮은 자살 사고가 있거나 치명성이 낮은 자살 시도를 했을 때는 교내에서 평가해 보시겠죠. 교내에서 평가하신 이후에 학생 상담 선생님한테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밖 상담 기관에 연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 보고하고 또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학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보호자가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사망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교직원 회의를 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또는 위센터, 위기특화 위센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시발점을 찾아가는 것들, 특별 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위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 방법이고요. 앞서 자살 위험성이 높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한테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평가하는 어떠한 위기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위험성이 높아진 건가 재평가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는 재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 밖 시스템과 연계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학교 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되면 지금 보셨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교육청이나 위기특화 위센터 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자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자원들을 통해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위기관리, 특히나 위기 개입과 위기 관리를 분명히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